우리나라 최남단의 아름다운 섬 제주. 그 제주의 봄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누군가는 흐드러지게 핀 벚꽃 아래를 걸은 기억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아직은 차가운 제주 바다에 손끝을 살짝 적신 추억도 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화사하게 핀 노란 유채꽃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기도 했겠지? 여기 4월의 제주를 찾아 다크투어를 떠나온 네 사람이 있다. 어떤 관점에서 제주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곳곳이 다크투어의 현장이 된다. 벚꽃이 만발하는 제주의 봄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등장인물. 우선 나부터. 박예슬. 나는 제주 4.3 유족 4세대로 연극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요가 수업을 하는 예술인 노동자다. 2022년 봄, 다랑시 비망록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증조 할아버지가 다랑시굴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후 지금껏 무심했던 가족의 역사와 제주 4.3에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것저것 작업 중이다. 박찬우. 동생 찬우 또한 제주 4.3 유족 4세대이며 직업은 회사원이다. 나처럼 가족의 역사를 알게 된 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감정에 시달리다가 내가 쓰고 연출한 연극 다랑시 특별전에서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했다. 한주연. 앞서 말한 연극 다랑시 특별전에서 예슬역을 맡아 연기한 배우다. 제주에 뿌리를 둔 4.3 유족 4세대. 공연을 하면서 4.3 당시 경찰이던 외 증조부의 이야기를 알게 되고 나와는 또 다른 감각으로 제주 4.3을 마주하고 있다. 정희원. 희원이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쭉 살아온 배우다. 연극에서 찬우 역을 맡아 연기했다. 공연 전까지 4.3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공연을 통해 4.3을 많이 공부하는 중이다. 나와 찬우, 그리고 연극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맡았던 배우 주연 언니와 희원이. 이렇게 모인 우리 넷에게 제주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다. 2022년 12월 연극 다랑시 특별전 관객의 피드백 중 앞으로 4.3을 위해 어떤 작업을 할 예정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다. 나와 동료들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무겁게 남은 여운을 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여행 일정의 시작. 우리는 늦은 저녁에 제주에 도착해 핫한 관광지의 모습을 한 제주를 마주했다. 첫 번째 투어 장소는 관덕정. 관덕정은 제주 4.3의 도화선인 3.1절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다. 하지만 관덕정에는 4.3과 관련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던 찰나 희원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노란 리본을 발견했다. 여기 설명에 바로 나와 있네. 제주 4.3 유적지 안내판이 없는 곳. QR코드를 통해 접속하니 4.3 안내판이 없는 다크투어 장소라는 문구가 우리를 맞이했다. 제주 4.3의 시작을 관덕정이라고 생각해야, 그래야 진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게 약간 이렇게 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제주 4.3의 첫 희생자들.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 무장봉기,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니까 이거를 짚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지. 관덕정을 꼭 오고 싶다 말했던 주연 언니는 당시에 희생되신 분들의 이름을 꼭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 했다. 그분들의 이름을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관덕정을 조사하면서 이 이름을 얘기하고 싶다, 기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49살 송덕윤님,
농부셨고요. 그다음에 38살 김태진님 농부셨고요. 49살 양무봉님 농부셨고요. 34살 오문수님 농부셨고요. 15살 허두용님 학생. 사망자 중 최연소자인데 당시 시위대가 집결했던 저기 제주 북국민학교 5학년으로 재학 중인데요. 그다음에 21살 박재옥님, 이게 유일한 여성분이셨고 사망 당시 젖먹이를 안 했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은행 앞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게 이송이 됐는데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그래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4.3의 도화선이 된 3.1절 사건이 일어났던 관덕정에는 왜 지자체에서 설치한 4.3 관련 안내판이 없을까? 이 질문을 시작으로 우리의 다크투어는 첫날 밤을 맞이했다. 그 다음에 낙산동 상처랑 목수물굴. 제주 4.3 기간 중 최단 기간, 최대 인원이 학살되었던 북촌 너분숭이 4.3 기념관 근처. 어디선가 예쁜 노랫소리가 들렸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면 희생자의 이름과 성별, 희생된 당시의 나이와 경위가 한 줄로 쓰여 있다. 저분들은 가족이 다 돌아가셔서 나이가 안 나와요. 이름 없이 땡땡땡 처, 땡땡땡 자, 땡땡땡 여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글로 존재하는 것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을 타고 들어왔다. 책에서 속성해라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가 됐을 때 그런 참고 삼결하고. 말하지 말고 참아라 속솜해라. 근데 이제는 속솜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다고. 말하지 말고 참으라는 제주도 방언. 어떻게 보면 4.3을 대표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속성하다. 이젠 더 이상 속솜하지 않을 4.3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다음 여정을 떠났다. 일단 북촌이 400명 넘는 대학살이 있으면서 이제 그 안에서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죽었고 되게 많은 가족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과 새롭게 가족을 이루면서 제주도의 괜당 문화라고 하는 공동체 문화가 조금 더 많이 이렇게 짙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너분숭이 박물관에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었어요. 혼자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과 함께 이제 성인이 되고 다시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사실 그 박물관에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서 좀 저희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이 사회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노래를 거기서 들으니까 진짜 좀 이게 어머님들의 노래는 그걸 너무 잘 알고 그 슬픔이 배어진 상태로 노래를 하는데 아이들은 진짜 약간 단지 딱 노래를 백지의 상태로 노래만 딱 열심히 하는 너무 열심히 거잖아요. 부르지 않아? 온 얼굴로 진짜. 그러니까 그게 뭔가 더 느낌이 맞아. 약간 확 오는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 처음에 그 시작하면서 아이 MC? 어린 MC가 있었는데 그 4.3 그 애기 무덤 설명하는 그 약간 이렇게 되게 순수한 목소리로 몇 명이 죽었대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잘 모르고 말하는 걸 테니까. 나 아이는 그래야 되는데 그치? 그런 애기 돌무덤 같은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희생되었다는 목시물굴을 찾아 떠났다. 근데 대서비굴은 아주 가까이 있지만 네. 대서비굴 가기 전에 요렇게 생자 길로 들어가야 돼요. 숲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이 길로 가서는 못 찾아요. 안내 멘트를 듣고 출발했음에도 와, 바람식으로는 이거에 비하면 완전 양반이야.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우리가 여기가 나가는 건가 봐.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 아니야? 불이? 미로 찾기가 시작되었다. 여기도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쪽으로 화살표를 해놓은 거 아니야? 여기로?
이래서 길을 잃는다고 하신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는 되게 쉽게 가는 데인 줄 알았어. 아 여기 있다. 근데 여긴 동쪽 입구. 거기 굴 입구가 있어요? 있어. 진짜? 어디? 여기요. 와 저기서 한참을 헤맸는데. 그러니까. 나 지도 믿으면 안 되겠어. 어디야? 네이버 지도에는 목시물굴이 도툴굴로 표시되어 있다. 와 여기 안이 보이네. 이거 후레쉬 한번 해볼까? 와 근데 여기 어떻게 200명이나 어떻게 들어가지? 이게 전형적으로 입구가 좁고 뒤로 갈수록 커지는 굴이래.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와도 진짜 그 뭐라 하지? 온도가 다릅니다. 아니 좀 추울 것 같아. 네. 아, 안에 많이 추웠겠다. 진짜 아니 엄청 엄청 심지어 이때 서늘한데? 한겨울이었잖아. 맞아. 그럼 따뜻했을라나? 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안에가 따뜻하다고? 바깥보다? 아니 밖에 온도가 더 낮으니까 아. 안에가 보존이 되니까 오, 그럴 수 있겠다. 오히려 곶자왈이 남반구에서 자라나는 식물이랑 북반구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같이 혼용돼 있는 같이 거구나. 혼용돼 있어서 어우러져 있는데 이 식물도 남과 북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데 여기는 남과 북의 이념이 갈등해가지고 참사가 발생한 장소로서 좀 뜻깊지 않나 싶네요. 우여곡절 끝에 찾은 목시물굴 입구를 보며 우리는 그해 겨울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추위 속에서 살아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상상해 보았다. 목심을 동선상 낙선동을 먼저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목시물굴을 먼저 갔냐? 이게 저희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느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목시물굴 사건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낙성동에 성터를 지었으니까.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군대에서 다시 마을 재건해도 된다. 대신 성을 짓고 토벌대가 못 들어오게 잘 고초 서고 뭐 이런 조건부로 마을을 재건하도록 해가지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엄청 힘들게 쌓은 성이 낙선동 성인데 규모가 꽤 큰 성을 보면서 자료에 의한 무장대의 규모를 살펴보면 이렇게까지 성을 쌓고 대비해야 할 수준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올라가도 되는 건가? 이곳은 낙선동 4.3 약간 그런 근데 주민들도 진짜 모르지 않았을까? 아까 그 군인들처럼. 무장대 규모 자체를 얼마나 왜냐면 당하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희원아, 넌 어떻게 생각해? 어쩌면 4.3은 알 수 없는 허상과 싸웠던 게 아닐까요? 없어진 마을이 많은 중산간 지역에서 그래도 돌아온 마을이 된 서늘리와 함께 우리의 둘째 날이 저물어 간다. 어쩌면 이 여정은 연극 다랑시 특별전에서 나와 찬우 역할을 맡았던 주연 언니와 희원이에게 다랑시구를 보여주고 싶었던 나의 욕망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이 기분이 뭔가 말로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사실 연극 준비하고 연습할 때까지만 해도 여기 다랑식을 꼭 와봐서 여기서 재연도 해보고 좀 해보자 이랬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기분인지. 지금 바람도 계속 맞고 그때 공연했던 생각도 나고 여기에 실제로 와서 이 감각은 다시는 못 해볼 수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다랑시굴은 나의 증조부가 돌아가셨던 장소이자 내 마음속에 사삼을 심어버린 곳이다. 뒤에 인간이 있었다. 근데 진짜 사람 한 명이 들어갈 수 있어. 아니면 이곳에서 우리는 짧게 다랑시 특별전의 한 장면을 재현했다. 재현 1분만 해보자. 당시 가족이 살았던 마을에는 종달리 6.6 사건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단속하던 경찰관 3명이 마을 청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으며 종달리는 사건의 수배자가 71명이라는 발표와 함께 토벌대에 주목받는 마을로 급부상합니다. 그와 동시에 종달리에는 경찰대와 토벌대를 지원하는 우익단체 대동청년단도 조직됩니다. 초토화 작전의 무차별 학살을 피하기 위해 마을 청년들은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랑시굴 사건이 일어날 무렵 종달리에는
무장대에 의해서 마을 사람이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전가될까 두려웠던 마을 청년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숨어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해. 저도 이상해요. 저는 보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해요. 여기서 연극해야겠네. 아니 뭔가 누나가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계셨다고 합니다라고 하고 고개 돌리는데 그 느낌이 진짜 이상해. 네. 유레카 타임 또 왔는데? 약간 이상해. 누나 왜 울어? 몰라, 기분이 이상해. 저희 한번 장면 들어가 볼게요. 사삼이 주는 무게감에 눌리고 싶지 않아 가볍게 사삼을 다루고 싶었던 마음이 갈피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사실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연 언니랑 희연이가 연극 속에 이제 장면들을 재현했을 때 여기 올 때 막연하게 재현을 좀 쉽게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재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 그 감각의 무게가 너무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무슨 느낌이지? 이럴 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른 할머니 밥을 먹어야 한다. 새로운 등장인물 이춘자. 그녀는 나의 할머니이자 남편과 사별한 이후 발견된 시아버지 유고를 홀로 마주하며 오랜 시간 사삼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 나올 거다. 뭘 나와? 마스크에서. 아, 마스크 하지 마. 집에서 마스크 하면 웃기잖아. 됐다. 이 옆집이가 친척 살아서 옆집이 간에 옛날엔 이 마린 이치로 가면 이 나무로 영현 누나 그 속에 고반 산 거다. 해삼석 그때 고반 살던 이제 그 친구가 와 돌아간 거라. 그냥 데려가는 이제 그들 가신 거라. 그 다랑시골에서 11사람 돌아갔더니요. 일본 가게 된 친구가 돌아가신 뒤 일본은 차비여서 못 가고 경연 이제 그 굴속에 해낸 그 입구에 그냥 모물집이가 음식을 해 불쾌하거나 연기무가. 우리 이제 바닷가 산책 가자. 4월 3일을 하루 앞둔 저녁. 우리는 사삼 전야제에 다녀오기로 했다. 예술로 만나는 사삼은 어떨까? 언젠가는 내가 만든 공연으로도 제주를 방문하길 바라며 굳은 의지를 다져본다. 전야제에서 돌아올 우리를 기다리며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빙떡과 함께 3일차의 밤이 흘러갔다. 오늘 4.3 전야제에 처음으로 참석해가지고 4.3 관련된 공연을 봤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더라고요. 4.3 뮤지컬을 보는데 어떤 표현들은 되게 좀 민감할 수 있는 표현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많은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모두가 좀 거슬리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어떻게 그런 걸 다듬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다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4.3 때마다 평화공원 갔어? 응. 가서 뭐해? 아니 거기는 꽃 하나 산가. 난 친정아버지 시아버지서보다 꽃 2개 산가고. 산가 그네 그디가 그네 그 이름 명 쓴 데가 올려. 절르고. 막 그디 막기 무용단들 와그네 막 굿도 하고 다요. 제가 한라산을 먹어가지고 아침부터 할머니가 분주하게 어디론가 떠났다. 뒤따라가 보니 마을회관 앞에 4.3 평화공원으로 떠날 유족분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계셨다. 이거
이런 걸 터놓고다 이야기하고 알아야 그래야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 광주 5.18 강 몹사니까. 어떤 거가 자기 어릴 때 듣고 그냥 몰라도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데 할머니들이 걸어주고 중반일 거야. 너네 아버지가 어떤 했죠? 경호나 나랑 쭉 우리도 투설에 우린 다 알지 우린 게. 우린 다. 그다음에 우리 이모도 6살인가 7살인데 그걸 기억을 그래도 하니까 다행히. 우린 11살이라. 11살 맞어요. 11살이는 다 알지. 막 고반한 거 11살 투멍이가 우리 할머니 11살 멍석 그 기억을 하겠다 완전히. 시모당 주개군데 멍석 투멍 11살 투멍이가 곱변한 거 다 알아죠. 각자가 기억하는 당시의 진실을 가지고 현재를 또 살아가는 마을 분들을 보면서 4세대인 우리는 또 어떤 각자의 진실로 4.3을 품게 될지 궁금해졌다. 예비 주차장이 13군데나 생길 만큼 이날 하루는 제주 도민이 거의 다 평화기념관을 방문한 것 같았다. 나와 찬우는 증조 할아버지 이름부터 찾았다. 희생된 가족의 이름을 몰라 바라만 보던 주연 언니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희원은 4.3의 한 장면을 표현한 일러스트가 그려진 옷을 구매하여 4.3을 기억하려 한다. 처음 방문해본 추념식. 4명이 같이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감은 버거웠다. 마지막으로 평화기념관을 둘러보고 4.3의 희생자로 오랜 세월을 홀로 보내신 진아영 할머니 집터를 방문했다. 할머니가 기르고 판매했던 노란 선인장과 함께 유독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4일 동안 제주도에서 다크 투어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희생자분들과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유적지들을 다 둘러보진 못했지만 같이 찾아보면서 내가 서울에서 생각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했던 것들보다 직접적으로 한번 와보는 게 참 좋은 경험이 되고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또 이 감각을 토대로 다음 제가 한 발자국 나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 4.3 다크 투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지난 침묵의 세월 동안 누군가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기 때문에 저에게까지 전달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번 4일 동안 저희가 했던 활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제가 느꼈던 감각처럼 그런 전달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다크 투어를 통해서 제가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된 게 저에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 연극인으로서, 창작자로서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4일 동안 제주 다크 투어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저와 동생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그 역할을 함께 했던 주연 언니와 희원이와 이제 많은 장소들을 둘러보면서 이 다크 투어 4.3, 이 4.3을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것에 대한 보람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술 활동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분들한테 제주 4.3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그리고 이 4일 동안 느꼈던 이 감정을 잊지 않고 잘 전달하는 예술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이 돌아 다시 찾아올 봄. 내년 4월 3일에 우린 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